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 포스TV 대표 현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또는 포스기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모두 다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특히 이제 그 포스기나 단말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겪죠. 카드를 결제하는 건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 예,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대면 결제라고 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사명, 이걸 알면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걸 키인 승인 또는 전화 승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키인 승인, 전화 승인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바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체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또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카드 단말기 업체가 전화를 받지도 않거나 한참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며칠 동안 전화도 또 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죠. 어떤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상담을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카드 단말기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카드 단말기 업체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카드 단말기를 업체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카드 단말기 업체 선정 시에 첫 번째 요인이 뭔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카드 단말기 또는 포스기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하나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마 예, 저렴한 렌탈비, 그리고 저렴한 구매 비용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렴하게 사는 게 좋지, 그리고 저렴하게 렌탈 비용을 내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렌탈비를 정말 저렴하게 해주는 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판매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들은, 판매하는 업체한테 카드 단말기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밖에 서비스 해주지 않아요.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많게는 뭐 1억까지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채 같은 경우는 뭐 1,500만 원이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1,500만 원짜리 경차를 구매해서 얻는 혜택과, 그러니까 서비스죠. 그다음에 뭐 1억짜리 차를 샀을 때 얻는 그 어떤 서비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렌탈 비용을 정말 저렴하게 렌탈 계약을 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은요, 그 관리 업체로부터 받는 서비스가 굉장히 예,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갈아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야기도 들었고, 저희 업체로 또 이렇게 갈아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드 단말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최근의 경험담에 의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를 통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밤 늦은 시간이에요. 11시 정도 되는데, 어떤 11시에 전화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아마 유흥업소일 거예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그 유흥업소 대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예, 단말기가 안 돼서 예,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죠. 그 관리하는 업체에 안 계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요. 11시가, 밤 11시 정도 됐었는데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드 결제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첫 번째는, 단말기 자체의 고장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선카드 단말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유선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모뎀 있죠. 인터넷 모뎀이나 공유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는 인터넷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유선 카드 단말기하고 이제 랜선으로 연결했잖아요. 이 랜선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그 인터넷 모뎀이나 또는 공유기를 또 껐다가 켜고요. 이 유선 카드 단말기도 껐다가 켜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면 이 유선 카드 단말기를 다시 그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카드 단말기 업체를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상황마다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가는 게 맞죠. 사실 현장에 밤늦게라도, 예, 물론 그분 입장, 우리한테는, 카드 단말기 업체한테는 밤늦은 시간이지만 그분한테는 영업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 점검을 해보는 게 맞죠. 예, 왜 안 될까? 전화상으로 안 되면 일단 방문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단말기가 고장 났으면 단말기를 교체해 주면 되겠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해주고, 이제 만약에 갈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 경우라 한다면 카드 번호를 적어 놓으라고 그래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적어 놓으시면 뭐죠? 자, 다음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가 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단말기가 이제 사무실에 단말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업체 사업자 번호를 이제 이 단말기에 다운로드를 해서 여기서 결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이제 불러달라고 해서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결제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방문하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뭐 방문해서 기계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을 또 보완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이 안 되면 인터넷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를 좀 받아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뭐 랜선이 고장났으면 랜선을 또 교체를 해보거나, 단말기 자체가 고장났으면 단말기를 교체를 아예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마무리를 해드리거든요. 11시에 전화 왔던 그 유흥업소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관리업체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일단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하고 그리고 카드사명을 받아 적어 놓아라. 그리고 다음날 그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해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카드 단말기 업체에 결제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와서 이제 단말기를 이제 점검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새로 설치된 단말기에다가 어제 받아놓은 카드 번호 유효기간 어느 카드사인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교체한 단말기에 또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언제든지 즉각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와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5분 안에 똑같은 카드 있죠. 똑같은 카드로 5분 안에 뭐 3번, 4번 결제를 하게 되면 한 번만 그 카드사로 승인 내역이 날아가고요. 나머지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이 전산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카드사로 매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나머지 모든 카드들도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관리를 이 카드 단말 업체는 계속해서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그리고 한 10년 이상 된 업체, 그리고 언제나 이 전화를 이렇게 좀 하면 친절하게, 요즘에는 영상 통화로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어젠가요? 한 10시, 한 9시나 됐을까요? 이 전원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현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늘 친절하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카드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하고 저렴한 렌탈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요. 저렴하게 쓰는 업체들, 그리고 정말 유선 카드 단말기를 아주 저가 단말기를 구매하신 분들은 서비스는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그거밖에 해주지 않아요.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런 업체로부터 기계를 저렴하게 샀거나 저렴한 렌탈비를 통해서 단말기를 사용하시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요. 예.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쿠팡이나 이런 어떤 옥션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시는,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업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다른 업체로 바꿔 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 업체니까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리 업체는, 그런 카드 단말기 업체는 제대로 된 카드 단말기 업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